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서 이것을 빼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좀 그 사안이 중요했고 또 아니 피해자의 오늘 제가 지금 질의할 네. 한가원 질의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번 질의에서는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입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감 전날 의원실로 직접 찾아와서 질의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부 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이사장님 2015년 국정감사 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법인화 과정에서 몇 가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그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고자 복직, 재고용, 직급 강등, 임금 삭감, 그로 인한 체불 임금 해결 등의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의 결과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것인지, 그 직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타의 강등, 무기계약직 발령, 임금 삭감 등의 조치가 적합했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5년 10월 정도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회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5월과 6월에 거의 반년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 지난 국정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답변을 요구했더니 결과보고서가 처음에는 작성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을 바꾸셔서 자체 조사는 실시했지만 후속 조치 중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영 후에 제출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 보고서는 나왔고 후속 조치는 그 이후에 향후 계획서를 충분히 이후에 덧붙여서 낼 수 있는데 왜 결과 보고서를 안 주셨습니까? 저는 그 국정감사 조치 그 결과가 자체 조사 보고와 함께 후속 조치도 함께 후속 조치는 그 결과 보고서에 기초한 후속 조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까지. 이 국정감사 마치기 전까지. 답변 주십시오. 결과 보고서 내용과 후속 조치 내용을 다 포함해서 보다 충실한 내용을 결과 보고서 내용을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보다 충실한 조치를 다 제가 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족진흥원이 일반 법인에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법인화 과정에서 건강가족진흥원과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처로 확대하셨죠? 예, 두 개 기관이 네, 그 과정에서 82명의 건강가족진흥원 직원들 중에 의원 면직을 제외하고 75명 중에서 19명을 정리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두 개로 확대된 건강가족진흥원과 양육비 이행관리원에는 총 119명, 저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92명, 비정규직 27명, 수탁사업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면 188명에서 2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조직이 확대되고 고용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전의 직원들을 왜 19명을 해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15년 국감 이후 조치사항 관련 조사위가 세 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 위원들 중에 근로자분들은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고 변호사 노무사도 근로자의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 보고서에 수정을 요구했는데 수정 요구에 대해서 한가원이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더 놀라운 일은 저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강가족진흥원이 법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 변경을 해서 그 다음에 8월 4일 등기가 됐다가 이 등기 과정에서 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 신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절차상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그 등기가 예. 8월 7일 날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말소가 된 상태에서 지금의 한가원은 어떤 법인입니까? 지금 현재는 등기부상으로는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인이죠. 재단법인, 예. 네, 일반 법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법인, 특수법인으로 그 건강가족기본법에 해당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지도 않은 한가원이 저 아래에 보시면은 국고 출연금을 2016년 110억, 2015년 96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특수법인이 부여받을 수 있는 예산을 계속 지급받아서 사용하셨죠. 예, 예산 지출 사항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지도 않았고 기존 법인의 노동자 퇴직금 정산도 되지 않았습니다. 연월차, 일수 이렇게 새롭게 다 정리되지 않았고 4대 보험도 아무것도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한가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차례 해고가 있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는 부적절한 예산을 2년 동안 400억 가까이 타다 썼습니다. 그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아실 것이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 전환 과정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장애아 사업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사업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시킨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2년을 초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계약직으로 처리해서 전부 정리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출연금이 아니라 사업비로 계약직과 같은 처우로 임금을 지급해왔다라는 사실까지 회계관리가 엉망진창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국회,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정부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법정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상황을 조사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방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가원에서는 조사단을 구성을 하고 또한 그 후속 조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나름대로 취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계약직으로 되었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당시 무기계약직이 17명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로 전입을 새로 해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정규직으로도 한 6명이 채용이 되고 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은 17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같은 부분도 아주 낮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만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등기가 지금 이 재단법인 등기에서 이렇게 특수법인 등기로 전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15년 초기에 건강원이 설립이 되면서 이사장이 한 공석이 한 4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늦게 갔었습니다만 저도 부임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등기 부분이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 명칭 변경 등기를 지난해 8월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법인 해산 절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각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해산 절차 등을 포함한 설립 등기 절차에 대한 자문 도구하고 또 어떤 의견에 의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시 명칭 변경 등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걸 검토하면서 좀 다소 지연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 등기, 특수법인 등기 절차를 마무리해서 기관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정 없이 예산을 갖다 쓰는 이런 일이 국가에서 용인이 됩니까? 예, 이정미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님도 알고 계셨는지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특수법인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법을 다 개정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재단법인으로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특수법인을 전제해서 지금 예산도 저희가 다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드린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설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부분 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미처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전부 재반 절차나 여러 가지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뭐 이 부분까지 등기가 이렇게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인지를 해서 조금 저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의 정상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자체적으로도 아마 거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도 좀 놀라운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나중에 추가 질의를 좀 하시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갑 박주민 의원입니다. 장관님, 여성가족부는 장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열흘 전인 지난 7월 14일 날 경기도, 서울시,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뭐 이런 각 시군구에다가 시군구 61곳에 공무원 파견을 검토해달라라는 요청서를 발송을 했죠. 이 요청서에 따르면은 한 1년 정도 5급에서 7급 정도 공무원 1명씩 파견을 좀 해달라는 것이고 담당 업무는 한일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정작 이제 이 요청에 따라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하는 데는 없었죠. 뭐 후속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의정부시에서만 1명 정도 파견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결국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파견이 없자 인력 채용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인건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이 재단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나요? 결과적으로는 뭐 맞는 건데 중간 과정에서는 네. 재단에서 여러 번 정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예.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30일 날 1억 5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죠. 네.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이 화해치유재단이라는 데가 이제 민간재단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일본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뭐 그 부분을 우리 부에서도 고민을 했었던 예, 부분인데요. 재단에 출연하는 모든 비용은 오로지 피해 할머니들 위해서 사용하고 기념 사업에 쓰는 게 더 적절하다는 판단과 이사의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더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게 된 근데 겁니다. 재밌는 게 지금 재단이 매년 지금 운영비로 만약 그런 말씀이 맞다면은 운영비로 매년 지금 4억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의 예산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정부가 앞으로도 매년 뭐 4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뭐 올해는 1억 5천 정도 예. 결정이 났고 향후에는 재단 운영 상황을 봐서
추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면은 생각하고 장관님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출연한 금원을 그런 말씀하신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는 나머지 소요 예산은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일본의 어떤 그런 그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들어온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이제 할머니들에게 드린다는 명목이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기여한 바를 크게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은 결국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일본이 그 사가의 뜻으로 사제금으로의 명목으로 우리 한국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에 출연한 돈은 근데 어떤 형태든지 만약에 일본이 낸 돈을 운영하려면은 계속 그 운영비가 들고 그걸 계속 그 일본이 준 돈에서 다 빼면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돈 실질적으로는 몇 푼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사죄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부가 운영 경비를 다 대주고 그래서 일본이 이만큼이나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데. 예, 일단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을 피해자 외에 다른 비용으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피해자분들이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고 일본이 사죄금을 낸 거니까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취지시네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비용은 피해자를 위해서 오롯이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좀 하여튼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이 진짜 사죄의 의미로 그 돈을 내놨는지도 불명확하지만 보통 우리가 배상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배상금의 크기도 그 사죄하는 마음에 비례한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정부가 그 일본에 사과하는 마음을 크게 느끼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밖에 저한테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2.28 합의 이후에 사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총 21억 5천만 원 정도 편성됐지만 그 중에 한 2억 8천만 원만 쓰고 9월 말까지 나머지 금원은 쓰지 않고 있죠. 네. 예. 근데 뭐 향후에 지금 현재 집행 중인 것도 있고 네. 추가로 사업을 시행할 대부분의 사업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이 대략 한 달 반 정도인데 한 달 반 동안 나머지 예산 21억 원을 쓸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기간적으로 내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될 사업도 있었고요. 예, 올해 예산인데 내년에 쓰겠다? 네, 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전에도 사업이 한번 이거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면 안 되겠죠. 네, 일단 그 원래부터 2년에 걸친 사업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좀 이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 5월 말에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의 등 8개국 시민단체들이 이제 위안부 피해자가 성노예 상태였다라고 규정을 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이 지금 방해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 그 유네스코 쪽에 내야 될 분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안 낼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압력도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나서서 이 위안부 그 피해자분들의 사정도 알리고 또 유네스코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는 이런 방해 행위의 부당함도 알리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성해 놓은 예산은 쓰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작년에부터 우리 부 내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중국의 난징 대학살 사건 등재가 되고 자, 그 얘기를 예. 하시면서 예. 정부가 지원을 하면은 일본이 방해를 할 거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지원 안 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게 얼마나 현명한 거냐라고 얘기하시지만 벌써 일본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 부분이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는 거는 정부가 일본이 이미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의 그런 방해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작년에 난징 대학살 사건 정제된 이후로 일본이 유네스코 예산의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부 반응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단체로 이 사업을 우리 부에서 이관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효과가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 문자하셨어요. 저는 일본 정부도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이 주장을 하고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민간 차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방해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좀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2015년 예. 국정감사 때 예. 건강가정진흥원의 법인화 과정에서 몇 가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예.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그 위원회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고자 복직, 재고용, 직급 강등, 임금 삭감, 그로 인한 체불 임금 해결 등의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의 결과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그 중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것인지, 그 직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여타의 강등, 무기계약직 발령, 임금 삭감 등의 조치가 적합했는지를 네. 살펴봐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잊었죠. 예, 두 개 기관이 네, 그 과정에서 같이 설립돼 있습니다. 82명의 건강가족진흥원 직원들 중에 의원 면직을 제외하고 75명 중에서 19명을 정리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두 개로 확대된 건강가족진흥원과 양육비 이행관리원회는 총 119명, 저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92명, 비정규직 27명, 수탁사업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면 188명에서 2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조직이 확대되고 고용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전의 직원들을 왜 19명을 해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15년 국감 이후 조치사항 관련 조사위가 세 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 위원들 중에 근로자분들은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고, 변호사 노무사도 근로자의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 보고서의 함께 네, 후속 해달라는 조치는 그 그런 게 결과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초한 후속 조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까지. 이 국정감사 마치기 전까지. 답변 주십시오. 결과 보고서 내용과 구속 조치 내용을 다 포함해서 보다 충실한 내용을 아니, 결과 보고서 네. 내용을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보다 충실한 조치를 다 제가 구속 왜 조치를 다 그렇게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가족진흥원이 일반 법인에서 특수법인화를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법인화 과정에서 건강가족진흥원과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부처로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서 이것을 빼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안에 따라서 좀 그 사안이 중요했고 또 아니, 피해자의, 오늘 제가 지금 질의할 네. 한가원 질의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번 질의에서는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입니까?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감 전날 의원실로 직접 찾아와서 질의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부 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장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이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2015년 10월 정도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한 회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5월과 6월에 네. 조사단 거의 운영이 반년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이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 지난 국정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답변을 요구했더니 결과 보고서가 처음에는 작성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을 바꾸셔서 자체 조사는 실시했지만 후속 조치 중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영 후에 제출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 보고서는 나왔고 후속 조치는 그 이후에 향후 계획서를 충분히 이후에 덧붙여서 낼 수 있는데 왜 결과 보고서를 안 주셨습니까? 저는 그 국정감사 조치 그 결과가 자체 조사 보고와 함께 후속 조치도